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방법, 그리고 추격 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댓글 중에 유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정말로 유료방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요.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짱이십니다. 500만원짜리 유료 강의보다 더 좋아요. 주식 차트 보는 눈이 일치월장했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유료 강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료 강의를 이렇게 다 퍼주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다같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강의 최고봉입니다. 완전 유료 강의인데요. 네. 그리고 유료 가입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득템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유료 강의 뺨새대기 후려치고도 남습니다. 네. 몇백만원 유료 강의보다 더 쉽고 눈에 뜨이네요. 눈도 뜨이네요. 이런 강의가 무료 강의라니 믿어지시나요? 정말 유료 강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토마토TV에서 2013년부터 7년 동안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유료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제는 방송국 활동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승훈의 억대 연봉 수익 내기, 매매 기법,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 표시로 만들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정말 중요하죠. 지지와 저항 매수급서 아유 중요하고요. 실전 계좌 매매 내역, 매매 타점 기법 공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돈 날리거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로 꼭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쭉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시장이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셨을 거고, 요 앞에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이 났다가 이 초보자분들 이 2주간 하락 구간에서 좀 손실을 보거나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공부하시면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시장은요. 하락을 하면 반드시 상승을 합니다. 큰 하락이 나오면 결국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고요. 큰 하락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꾸준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또 장이 좋아졌을 때 실력을 바탕으로 몇 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 차트에서 우클릭 누르고요. 지표 추가 누르고 이격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격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이격도 설정에서 라인 설정에서 이격도 20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설정에서요. 일단은 다 지우고 여기서 100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110 그리고 98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란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 정말 많습니다. 보조 지표 중에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평선 그 자체의 기법도 많지만 이평선을 한 번 더 꼬아서 만든 보조 지표로 만든 기법도 많은데요. 이평선의 실전 포인트 중에서 이평선의 특성 중에서 회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을 이용한 지표, 이 회귀성을 이용한 지표가 바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의 주가를 N일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나눕니다. 현재의 주가가 11,000원이고 20일 이평선 값이 만원이다. 그러면 만분의 11,000이 되고 곱하기 100을 하면 110이 되는 거죠. 이평선에 비해서 10%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가가요.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자, 이격도 활용법 1번 볼게요. 대형주, 중대형주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대형주,
상승 추세 중에 이격도가 110 근접 시는 비중 축소를 한다. 추격 매수 조심한다. 대형주 상승 추세 중에 이격도가 98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고려한다. 모든 주식 기법이 그렇듯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주식에 절대적인 것은 없죠. 자, 삼성전자의 이격도를 넣었는데 삼성전자가 2007년도에 대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캔들이 좀 작아지더라도 흐름을 보기 위해서 좀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격도 98을 선을 넣었는데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수평선을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증권사에 차트 툴바가 있어서 분석 도구가 있어서 선을 그릴 수 있죠. 수평선을 넣고 가격에다가 98을 입력하고요. 선 색상 유형 빨간색으로 해보고, 선 유형은 직선으로 해도 되고 점선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선이 들어가는데 좀 더 잘 보이게 이 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98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선이 110인 거죠. 자, 이렇게 상승을 쭉 하다가 98로 내려왔을 때, 여기 98로 내려왔죠. 98, 여기도 98 부근, 98 언저리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98을 찍었을지도 모르죠. 하락했다 아래꼴을 달았으니까요. 이럴 때 98 부근이 바로 뭐가 된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조건 매수가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주식 기법에 100%는 없으니까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더 가더라도 그건 이미 이전에 밑에서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해서 더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거는 욕심이고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격도가 98로 내려갔을 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여기서 98이 살짝 깨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98이 깨질 때 보면 이날 4월 19일 이격도가 98 부근으로 내려갔는데 마이너스 1.45% 종가가 저가죠.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장중 계속 빠지니까 관망을 하거나 입질 매수만 하고 다음날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일선에서 아래꼬리가 달리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다면 이 단기 급등을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또 98에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중대형주, 막 급등주 말고요, 중대형주 상승 추세 중에 이격도가 98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려한다. 그리고 110의 근접 시에는 분할 청산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 여기 110으로 갔습니다. 110을 살짝 넘어갔었는데 110 근처에서 강하게 가고 있으면 일단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강하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만들거나 분봉상 쌍봉을 만들거나 고점 패턴이 나오거나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나 할 때 110 부근에서 같이 분할 청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98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깨졌어요. 물론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한번 깨지는 거죠. 근데 그 깨졌을 때는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92 부근이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92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깨질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98에서 반등했다가 깨지면은 단기 대응을 해주던가, 그 다음 장기 투자자라면 좀 더 기다려보고 다음 121선 부근 92 부근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쭉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추세선을 그려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61선, 121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추세를 조금만 공부하면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1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2017년 12월 그리고 1월달 저점이 깨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상승 추세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갔는데요.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대형주가 하락 추세를 만들면 그 대형주가 정말 망할 만한 대형주가 아니라면 이격도 하락 추세 중 반등에서 이격도 95 부근에서는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락 추세 중 이격도가 92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95가 아니라 105죠. 네, 105.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110의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는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도 아니죠. 주도주 상승 추세에서 함부로 전량 매도하면 안 되고 비중 조절을 해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110 근접시 비중 축소가 되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한 번씩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데 그때 105 부근에서는 단기 전량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상승 추세에서는 98에서 매수를 하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92 이하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격도에 들어가서 하락 추세에서는 뭐라고요? 110이 아니고 105를 추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98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니까 92와 92의 빨간색 선을 긋고 그 다음에 95의 파란색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에는 파란색 선. 자, 그러면 105와 92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는 98 부근에서 매수를 노리지만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92에서 캔들을 더 키울게요. 너무 캔들이 작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92에서 저점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저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92에서 단기 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05에 근접할 때는 105에서는 105 부근에서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92 여기는 살짝 안 왔고 그 다음 105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2에서 이제 한번 반등을 했다가 한번 빠졌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사실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92에서 정확히 92를 찍고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4일 날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여기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95 부근에서 또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고 95가 아니라 105 자꾸 105를 95로 말하네요. 92,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5에서 지금 여러 번 고점이 105 언저리에서 고점이 여러 번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락 추세로 바뀐 이후에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일단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105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이후에 재매수를 노린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나는 장기 투자자야 1년, 2년, 3년 들고 갈 거야 하더라도 이 105 언저리에서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눌릴 때 재매수하면 평단은 낮아지고 주식 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면서 60일선, 120일선 돌파하고 단기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110 언저리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서
고점은 올라가는데,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이버전스 다들 아시죠? 강세 다이버전스, 주가는 저점이 낮아졌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빠지다가 그 다음 하락이 그 전 하락 파동보다 하락의 힘이 약해지면 보조지표의 값이 올라가면서 강한 하락이 하락세가 둔화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락이 강했는데 두 번째 하락에서는 또는 세 번째 하락에서는 하락세가 둔화됐다. 그 얘기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경우, 이게 기본 정석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 주가의 저점은 유지가 되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또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유지가 되는 경우, 이게 다 강세 다이버전스, 단기 저점을 만드는 것이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했는데 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 고점,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집니다.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고 매수세가 약화됐고, 그러면서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다, 또는 하락 추세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격도 활용법 2번을 지금 삼성전자의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주봉 이격도 92와 일봉 이격도가 92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주봉 이격도가 92하로 내려가면서 일봉 이격도가 92로 갔을 때는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018년 10월에 일봉의 이격도가 92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92까지 안 내려갔고 94, 95 부근에서 저점이 됐는데요. 주봉을 보면 그때 주봉 차트에서 이격도를 넣으면, 자, 90 이하로 떨어졌죠. 90보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격도, 주봉의 20 이격도에 90 아래로 떨어진 자리, 바로 12월 1월 초가 90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10월, 2018년 10월에는 이격도가 89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여기서는 주봉의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봉의 이격도가 92이고요. 여기서는 주봉의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봉 이격도가 92까지는 안 갔지만 저점이 낮아졌는데, 주가는 저점이 낮아졌는데 이격도 등 보조 지표들은 저점이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봉과 일봉을 같이 보면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주봉만 봐서는 안 되고요. 주봉과 일봉을 같이, 주봉은 큰 파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일봉을 봐야 되고, 좀 더 세밀한 타점을 잡으려면 분봉까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주봉의 이격도가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세밀한 타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일봉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0 이하로 떨어지고 90 이하로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9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90 언저리까지 갔고, 그때 일봉을 봐야 되겠죠. 괜찮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격도 활용법 3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단기 매매, 단타 매매할 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고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3분봉 이격도 110 이상에서 추격 매수 주의해라. 호가창을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10 이상에서는 분할 청산을 해야 된다. 3분봉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3분봉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이격도가 95 부근으로 처음 내려올 때는 투매하지 말고 매수를 고려해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 플리토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제가 실전 계좌 매매 타점도 공개를 해드렸죠. 10월 2일날 시그널이
지금 시그널, 차트 시그널 지웠는데 시그널이 뜨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3분봉을 볼게요. 그때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고점을 찍고 빠지는 요 자리가 있는데요. 요 자리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잡아낼 근거가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3분의 22편 깨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의 변화를 보면서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아랫꼬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양봉으로 터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 이격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이격도 나와라, 뿅. 이격도에서 라인은 이격도 20으로 놓고요. 기준선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110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95가 있어야 되겠죠? 95. 그리고 95에 빨간색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110에다가 파란색으로 선을 그리고요. 95에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95 색상 빨간색. 자, 급등을 하다가 95로 내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95에서 정확히 저점을 만들고 터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앞에서 사서 물렸다. 근데 95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95로 내려왔다. 강하게 상승한 종목의 첫 눌림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일봉을 잘 봐야 되고, 그게 후발주인 경우는 쭉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일봉상 여러 차례 상승을 한 상태에서 고점을 만들 때는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플리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예요? 바닥권 첫 장대 양봉이죠. 이때 호재가 나오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110에서 분할 청산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끔 이제 110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 호재가 터지면서, 강력한 이슈가 터지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10이라고 빠지진 않죠. 그래서 110이라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110에서 호가창과 분봉 차트를 보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올 때,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올 때,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매도 수급의 변화가 생길 때 파는 거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쭉쭉 올라갈 때, 뉴스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쭉쭉 올라갈 때는 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첫 조정이 나왔을 때 95로 내려갈 때는 이미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저점 매수, 입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오성첨단 소재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를 보면요, 여기서도 오성첨단 소재가 호재 뉴스가, 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됐어요? 110 언저리에 갔을 때, 110을 찍진 못했지만 110 언저리에 갔을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됐죠.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10에 선을 그려야죠. 110에 95의 빨간색 선, 아까 선 그린 게 지워졌어. 종목이 바뀌어서 지워졌는데 95의 빨간색 선, 110의 파란색 선을 그리고요. 그래서 110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 110을 찍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하다가 오후장에 빠졌는데 10월 2일날 장이 어땠어요? 장이 급락했죠. 10월 2일 오후장에 장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했고 코스닥도 같이 빠졌는데, 그때 95에서 단기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을 했고 110에서 정확히 파란색 선 110에서 정확히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급등할 때 손이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상한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110에 갔을 때는 여기서 설사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건 이미 밑에서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의 몫인 거지,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상한가를 노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짓이죠. 위험은 크고 기대 수익은 작고 잠재 위험은 큰 자리다. 그래서 110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 윗꼬리가 나올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됐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윗꼬리를 만들 때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HLB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격도 선에서 나머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꾸 선을 긋기가 힘드니까. 110과 95만 냅두고 110과 95 색깔을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눈에 잘 띄게.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HLB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9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 날도 급등을 했는데 110이 됐다고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윗꼬리 없이 계속 올라가죠. 그럴 때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의 몫인 거지, 여기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윗꼬리가 만들어질 때, 호가창의 변화가 생길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연속 상한가를 가는 그런 힘이 나올 때는 당연히 맞지 않고, 이렇게 95 언저리, 여기 95까지 찍지는 않았는데 95 언저리에서 바닥을 논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날 이제 하락 출발했는데 3분의 242평에서 아래꼬리가 달리고 정확히 95에서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95 분봉 차트에서 지지 자리가 될 만한 자리, 이평선, 장기 이평선 자리, 이격도 95 자리. 그러면서 호가창에서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호가창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앞서 호가창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응 댓글,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이 호가창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LB가 이렇게 95에서 바닥을 만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뭐 좋은 사람들, 대북주가 한번 또 대북주가 움직였는데,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10분 만에 6.5, 9, 13, 한 10분, 3분봉 3개, 10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3% 이상 급등했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상한가 갈 것 같은 느낌. 북미 실무협상 한대더라 그러면서 막 급등을 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110에서 부딪히고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10월 2일 시장 급락하면서 빠졌는데 95에서 바닥 만들고 다음날 다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막 빠졌을 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위에서 추격 매수해서 이렇게 막 빠지니까 시장도 급락하고 막 급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투매에 동참하게 되는데, 초보자가 투매할 때 누군가는 지지를 보면서 차트 122평 지지와 이격도 95 지지를 보면서 오히려 종가 매수 베팅을 한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HLB 급등하면서 신라젠도 같이 급등했는데 10월 4일 금요일날 110 부근에서 고점 만들고 하락이 나오고 결국엔 쭉 밀리면서 끝났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월 2일날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쭉 빠졌어요. 그럼 아침에 추격 매수한, 전날 상한가하고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한 사람은 급락하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95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아래꼬리 연속 짠짠 달고 도치 캔들 나오고 양봉 상승 장악형 나오면서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95에서 바닥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니커 FNG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대장주로 엄청난 시세를 냈죠.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110에서 고점을 만들고, 110에서 뭐가 나왔어요? 고점이 당 1차 고점이 되고, 그 다음 2차 고점은 다이버전스, 고점은 올라갔는데, 주가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다음날 기가 막히게도 95에서 원바닥, 투바닥,
95에서 바닥을 만들고 결국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에서 팔아야지, 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이자 3분의 122평 이격도 95에서는 오히려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 기법의 100%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분봉 이격도 110 이상에서 추격 매수 주의하고 호가창 보면서 분할 청산을 노린다. 3분봉 강한 상승 추세 이후 조정에서 이격도 95 부근으로 내려올 때는 투매보다는 매수를 고려한다. 그런데 후발주는 안 되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이미 테마가 완성이 되고 테마의 끝을 만들고 완전히 테마가 끝났다. 그럴 때는 안 되겠죠.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분봉이냐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대형주냐 개별 주장에 따라서도 또 수치가 달라집니다. 추격 매수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모든 기법이 그렇듯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법은 없습니다. 하나의 매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장세 분위기와 수급, 차트와 호가창을 연동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격도 괜찮죠? 반복 학습하시고 실전에 소액 한 주 10주로 실전 매매, 연습 매매를 하셔야 자기 있게 됩니다. 모든 기법은 자신과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 기법이 실제로 통하는지를 한 주 10주 매매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꾸준히 반복 학습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고 자신의 노하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주도주 놀림목 매수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는 센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광고 스킵하지 말고 광고 중에 댓글 다시면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